하루 10분 국어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요리사 은하쌤입니다. 우리는 이제 5단원, 생명이 사라지는 지구, 우리 5단원 들어갈 거예요. 5단원 마지막 단원이자 마지막 들어갈 거고, 여기에 포인트는 뭐 더불어 사는 세상,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뭔가 발표를 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는 단원인데요. 특히나 이 소단원 1에서는요, 무엇을 활용해서? 보조 자료를 활용해서 이야기하는 거, 발표하는 거, 뭐 글 쓰는 거, 요런 거에 대한 게 포인트다. 즉, 보조 자료가 포인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오늘은 보조 자료에 대해 살짝 공부하고요. 이 글의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거, 요런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조 자료라는 건 뭐냐면, 독자가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그림이나 사진이나 도표나 지도나 동영상 등등등, 즉, 글 이외에 좀 더 이렇게 첨부되는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조자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냥 글로만 얘기할 때보다 만약에 내가 어디 경주 불국사에 갔다. 경주 불국사를 소개하는 글을 쓸 때 그냥 글로만 쓰는 것보다는 그 불국사의 뭐 석굴암 사진이라던가 뭐 안압지 사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어때요? 아, 이게 그거구나 라고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흥미도 이끌 수 있고 이러니까 우리는 보조 자료를 잘 활용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자, 글만 읽을 때보다 훨씬 더, 이거 포인트야. 내용을 훨씬 더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 자료 같은 것들을 적당하게 활용하면 좋아. 내가 왜 적당이라는 표현을 자꾸 썼냐면 문제에서 되게 잘 나오는 게 이런 거거든. 문제에서 막 일부러 보조 자료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다. 막 최대한 많이 써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쓰면 또 어떨까? 집중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적당하게 쓰는 게 좋다. 알겠지? 어쨌든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보조 자료의 종류에는요, 뭐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 요런 것들은 실물을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상황 설명에 효과적이다. 또 내용 이해를 돕는 요런 효과도 있겠죠. 또 도표나 그래프 같은 것들, 통계 수치를 전달할 때 효과적이고요. 또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하거나 변화 정도도 역시나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냥 도표 같은 거 있지. 표 같은 것들은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려고 할 때 많이 쓰고요. 그래프, 예를 들면 원그래프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딱 보면 딱 느낌이 오거든요. 뭔가 직관적으로 무엇인가 보여줄 때, 한눈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할 때 많이 쓴다. 이런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지도는요. 그치? 길을 안내하거나 위치를 설명할 때 지도 없이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되게 어렵죠? 이런 거 할 때 또 녹음 자료나 동영상처럼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거나 실물이나 상황을 묘사할 때 효과적이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서 우리 이 글 생명이 사라지는 지구라고 하는 요 글에서는 어떤 보조 자료들이 사용되었고 이거 반드시 나오는 거야. 이 보조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가? 이거 시험에 100% 나옵니다. 100%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겠죠? 일단 그러면 생물 다양성 협약기구라고 하는 이런 국제기구가 있는데요. 이 국제기구는 2010년 5월 10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3차 세계 생물 다양성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글의 설명대사, 이게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 글에서 설명하려고 해. 즉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생명이 사라지고 있는 지구, 뭔가 이 지구의 생태계나 이런 것들이 뭔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구나.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약 40년 동안 지구상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3분의 1이 사라졌대요. 즉, 생물종이 예를 들면 90종류가 있었으면 이제는 60종류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야.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거 사실 생각해보면. 그치? 어쨌든 이 세계 생물 다양성 전망 보고서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적으로 3분의 1가량이 없었다라고 전망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양서류가 우리 개구리나 두꺼비류가 양서류죠. 또 산호는 우리 물속에 있는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 거칠거칠한 그런 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거 그거 코랄이라고 하는 거지. 어쨌든 양서류와 산호의 개체 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전체 식물종의 4분의 1이 또 멸종위기에 처해 있대요. 3분의 1이 이미 사라졌고 또 4분의 1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조류 보존 노력에도 9,800종에 이르던 조류 가운데 31종이 불과 한 세기 만에 또 멸종됐대요. 그러니까 자꾸 생명이 사라지는 지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 동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멸종되고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밖에 열대숲과 맹그로브 숲의 감소 추세는 줄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자연 서식지는 또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원래 열대숲이나 맹그로브 숲의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나무나 이런 게 되게 많으니까 여기서 산소 같은 것들을 많이 발생해주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되게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심각성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숲의 감소 추세는 좀 그러니까 감소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얘들아 감소 추세가 줄었다는 거야. 예전에는 막 이만큼씩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요만큼씩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야. 어쨌든 줄어는 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또 여기는 이게 감소 추세가 줄었지만 자연 서식지, 즉 우리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은 또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계속해서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지구에는 인간을 비롯한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지만 생태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울타리는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에 이상이 생기면 도미노처럼 다른 부분들도 무너지게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저거 멸종된다고 뭐 내 삶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라고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나비효과처럼 막 이어져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삶도 위협할 거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환경을 보호해야 돼, 동물들을 보호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보존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알겠지? 도미노처럼 그냥 하나가 사라지고 뭐 이런 게 말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까지 다 무너진 거야. 왜냐하면 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아까 뭐 조류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 조류가 없어지면 그 조류를 먹고 살던 누가 없어지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우리 인간들 뭐 먹니? 우리 물론 곡식들도 먹지만 육류를 많이 섭취하잖아. 또 우리들이. 그러면 점점 육류가 없어지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곡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동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함께 만들어주는 경우 있는데 곡물들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들의 식량도 부족해지니까 우리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멸종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즉 이렇게 도미노처럼 다른 부분들도 다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지난 2002년 세계 193개국은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21가지 목표를 세웠으며 2010년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과연 지구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라고 우리 궁금하지? 그래 궁금해 이렇게 우리들에게 질문을 통해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지구의 생물종의 멸종위기에 관한 내용들이 이어지겠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처음 부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아마 이 사진은 되게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막 녹으면서 원래 이 북극곰들은요 이런 빙하 그러니까 여기로에서 빙하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저쪽에서 또 막 먹이를 사냥하고 또 이거 이 빙하로 이동해서 하는데 이 빙하들이 자꾸 다 없어지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빙하에 올라타서 그러니까 얼음 조각 같은 데 올라타서 얘가 이동을 하고 좀 수영하다가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얼음 조각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계속 수영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도 어쨌든 동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계속 수영하면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다 보니까 물에 빠져 죽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는 이 북극곰들도 이렇게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려고 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런 것도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자, 이 북극곰의 사진은요,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글의 내용을 좀 더 생생하게 이해시킬 수 있고요. 북극곰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글에 대한 호기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북극곰 사진을 넣었더니 이러한 효과가 있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여기 처음 부분까지만 할 거고요. 가와 나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자, 맹그로브 숲은 감소하는 추세가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아예
감소하지 않고 늘어나고 있단 말이 아니라 그냥 감소 추세가 조금 줄어든 거야. 맞습니다. 그리고 조류 가운데 31종이 한 세기 만에 멸종되었다는 얘기도 우리 아까 본문에 나와 있었고요. 생태계는 한쪽에 이상이 생기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도미노처럼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맞고요. 40년 동안 지구상에 서식하는 생물의 4분의 1이 멸종되었다라고 했는데 맞니 얘들아 이거? 근데 약간 이런 거 되게 디테일하게 왜냐면 막 31종이라던가 뭐 이런 거 4분의 1, 뭐 193개 이런 거 선생님들이 물론 시험 낼 때 이렇게 치사하게 문제를 내지는 않지만 내는 경우도 있다. 내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이거 사실 4분의 1이 아니라요. 3분의 1이에요. 더 심각하지? 3분의 1. 아까 4분의 1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 3분의 1은 이렇게 사라졌다라고 했었어요. 요거 이렇게 이런 내용일치 문제를 푸실 때는 계속해서 본문을 옆에서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알겠지? 어쨌든 정답은 4번이고요.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세계 193개국이 21가지 목표를 발표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처음 부분까지만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중간 부분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고했어요, 우리 친구들.